하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363페이지 05번 국제관계 선진화 선진 외교 안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번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변방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었다. 일제시대는 식민지로서 외교안보를 일본이 관장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계 전략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 명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유주의 신앙의 일원으로서 사실상 미국의 해고산 아래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교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가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세계 전략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를 양대 진영으로 나누던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서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9.11 사태 이후에 세계는 세계 군사 안보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 가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는 우리는 어떠한 세계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어떠한 세계 전략을 가져야 나라의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세계화가 (21세기) 들어서면서 더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산업과 산업의 상호작용과 의존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제는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통틀어 외국에서 324페이지 난 일이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국경이 크게 낮아지는 평평한 세상이 되고 있다. 이는 엄격히 말하여 외치와 내치를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외교 국방과 국내 정치, 경제가 긴밀히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세계 전략을 세우는 이유와 국내의 올바른 정치, 경제, 발전 전략을 세우는 이유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나름의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세워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세계 전략을 세워 국가 발전, 즉 나라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립으로 세계전략연구소를 세우는 일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하면서 국가 발전을 꾀하려면 미국 강대국에 대한 연구가 그 나라보다 더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보다 미국을 더 잘 알아야 미국을 상대할 수 있고 중국보다 중국을 더 잘 알아야 중국을 다룰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아야 하고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선진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세계 전략을 연구하는 최고의 인재를 모아 국립세계전략연구소를 세우고 그 연구소의 지사를 주요 도시의 수도, 워싱턴, 베이징, 도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대외정책 수립 전문 기본, 전문 인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들의 정책적 움직임도 365페이지 파악하여 하고 그들의 정책 구상을 그들에게 전하고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 물론 민간 부분에도 국제관계연구소가 많이 생길수록 좋다. 양질의 민간연구소가 생기면 민간협력과 민간협치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역연구자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자들 사이의 대화와 정보교류가 크게 부족하다. 미국 연구자와 중국 연구자 간의 대화가 거의 없다. 미국 정치 전문가와 미국 경제 전문가 간의 대화나 만남도 거의 없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와 중국의 한국 전문가 간의 직접 대화도 많지 않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나 미국의 한국 전문가를 통하여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가 직접 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래 가지고는 세계 전략을 짤 수 없고 세계 해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세계 수준의 세계 전략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역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이론과 실무 전문가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21세기 세계 전략
세계 경영 전략을 짜야 한다. 4대 강국에 쌓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올바른 세계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사활을 달릴 중차대한 문제이다. 방가를 일본의 동북아 전략 국제관계의 선진화를 편의상 두 부문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366페이지 하나는 세계 전략, 두 번째는 동북아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문제, 즉 통일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우선 동북아 문제부터 이야기하자. 첫째, 우리나라는 동북아 전략의 장기 비전과 목표는 아시아 공동체와 아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우선 한중일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에 두고 가지가지 방향으로 동심원을 그려나가야 한다. 하나는 동북아 공동체를 동아시아 공동체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 공동체를 동아시아 공동체로 확대하면서 아태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동심원을 그려나가야 한다. 하나는 대륙의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대양의 방향으로. 다자간 공동체적 협력관계를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륙적 대양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경제 공동체의 구성을 제1차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문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화 공동체를 구성하여 문화적 연대 내지 공감을 확산시켜야 동북아 지역의 정신적, 정서적 연대와 공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신적 367페이지 정서적 공감이 배경이 되어야 경제 공동체 등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문화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의 방향으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군사적 협력 공동체, 더 나아가 정치적 협력 공동체 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21세기는 세계통합의 시대이다. 지역별로 경제통합, 문화통합, 군사협력이 크게 진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후반의 유럽연합의 성과는 세계가 21세기에 그릴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분명 세계 각 지역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일의 동북아에서 통합운동을 시작하여 몽골, 타이완, 베트남 등 한자 문화권 혹은 대승벌교 문화권으로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 두 방향으로 통합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하나는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와 인도 등의 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대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대아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 전략 내지 동북아 전략의 장기 비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아시아 연합과 대아태 연합의 구성이 21세기 세계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린 지역 통합은 368페이지 세계 통합의 큰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21세기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역 패권의 추구나 지역 패권의 영합이 아니라 열린 지역 통합을 통하여 세계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북아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대아시아 연합, 대아태 연합으로 나아가 세계 통합을 목표로 하는 노력이 반드시 일정한 가치와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합을 통하여 추구하고 통합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국가주권 존중, 반부패, 반테러 환경보호, 인종차별금지, 성차별금지, 다문화주의 등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구촌에 잘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통합과 세계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히 하여야 한다.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의 목표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도 공동체의 행복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동북아 전략의 중기 비전과 목표는 동북아에서 패권주의 등장을 막는 데 도와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아시아 통합과 대아아트 통합의 목표지만 중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 패권 국가의 등장을 막는 것이 우리의 국가전략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동북아에서 패권 경쟁이 일어날 때마다 360페이지 한반도는 항상 전쟁에 참화를 겪었다. 또한 단일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외교적 자주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변방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되었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동북아에서 패권주의 등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자강이다. 한마디로 자주국방의 소프트파워 강화이다. 시장학적으로 세계 4강에 둘러싸인 우리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국방력을 가지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은 확실히 알릴 정도의 국방 능력은 필수이다. 또한 앞으로 동북아 패권을 막기 위해서 동맹관계의 모색이 불가피한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 동맹관계를 매듭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맹인 상대국도 동맹의 이익과 필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21세기에는 소프트파워의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 의미의 자주국방과 더불어 외교,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믿고 존경하고 추앙하는 나라 즉 신뢰국가, 모범국가, 매력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자강이 된다. 370페이지 둘째, 균세이다. 20세기 후반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이 유지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미중일 간의 삼각 세력 균형 때문이다. 이 삼각 균형 세력은 동북아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 국가를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우리는 이 삼각 세력 균형을 21세기 상황에 맞게 신삼각 세력 균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합치된다. 그래야 패권을 막고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 미국이 삼각 균형에서 물러난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이 유지되기 어렵다. 중일 간의 치열한 패권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재무장하면서 타이완과 연계하여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동남아를 묶어 반일 전선을 구축해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는 어느 일방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중일 간의 균형자 내지 균형주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의 국력이 너무 약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탈동북아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 21세기 군사 안보 상황의 변화에 걸맞게 신미중일 삼각 세력 균형을 재구축하여 동북아에서 패권 국가의 등장을 막는 것은 세계 전략의 중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가 1번 9.11 이후 강화된 미일 동맹이 대중국 견제 방향으로만 경도되거나 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전히 중일 간의 강한 불신과 잠재적 패권 경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370페이지 미국이 어느 한쪽 편만을 들지 않고 중일 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가일본 양자주의와 소다자주의도 강화해야 한다. 한일, 한중, 한러의 전략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심화하여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동시에 한미일
한중일 등 상대 간의 공식 비공식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에서 단일 패권 전쟁을 막아야 한다. 영어를 한 번에 더 나아가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 체제의 구축, 동북아 군사 안보,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환원하며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양가 4번에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만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더불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태 지역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의 가능성, 일본의 지역패권주의의 가능성 등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이다. 더 크게 보면 아태 지역주의가 열린 지역주의의 방향이고 세계 통합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맹이다. 동북아에서 패권국가의 동작을 막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72페이지 양가로 1번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에 대한 가장 유효한 견제수단이다. 외교전쟁 이후 북의 대남 군사전략에 대한 사실상 억제책은 한미동맹에서 왔음에 있어서는 안된다. 양가로 2번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동북아에서 미, 중, 일, 삼각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동북아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동북아 세력 균형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다. 양가로 3번에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 되어버린다. 양가로 4번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여와 역할은 대단히 기묘하고 중요하다. 한반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영토 확장 의혹을 견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통합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 산업화와 근대화를 지원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은 세계 자본과 기술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과 협조는 필수적일 것이다. 양가로 5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일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된다면 우리는 단순한 북한의 위협보다도 더 큰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된다. 동북아의 평화는 동북아의 다자간 군사안보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장착될 때까지는 불안정하다. 그때까지 동북아 지역의 지역적 안정자 역할을 미국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373페이지 한미동맹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물론 한미동맹의 형식과 내용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다. 냉전이 끝나고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도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기동군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형식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재창조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은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한미동맹 비전은 중국의 대국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을 배경으로 동북아에서 안정적 지역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두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안정적인 균형이 한미 공통의 사회적 이익임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비전은 한미동맹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 공통이익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비전을 내밀던 시대에 한미동맹이 가졌던 수직적 내지 일방적 상대를 극복하고 수평적 호의적 관계로 발전시켜 314페이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보다 긴밀한 전략적 대화가 가능하다. 넷째, 이상의 세 가지를 전제로 한미동맹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크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한미동맹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한반도에 국한된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내지 아태 지역 전체의 안보상황 변화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분야별로는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대량살 상무기, 마약, 환경파괴, 해적행위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하며 단순한 군사적 외교적 협력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자유무역 협정, 에너지 협력, 문화협력의 강화 등도 20세기 동맹 비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의 세계 전략의 장기 비전과 목표는 동북아에서 문화 공동체 형성을 기반으로 경제 공동체, 군사협력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동남아는 물론 아시아 지역으로 동시에 아태 지역 전체를 확대해 나가는 데 도와야 한다. 중기 비전과 목표는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주의 등장을 막아 동북아의 평화 유지는 물론이고 우리의 정치적, 외교적 독자성과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데 도와야 한다. 동북아에서 지역 패권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양가로 일본의 자주국방 강화와 소프트파워 증진에 노력하는 차과 양가로 일본의 375페이지 미중일의 신삼각 세력 균형과 다자 협력 체계를 활용하는 균세 양가로 3번 한미동맹은 21세기형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동맹 세 가지 전략을 조화롭게 구사해야 한다. 이상이 21세기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세계 전략의 기본 구동이다 라고 하고 계시고요. 내용이 좀 많았는데 결론은 선진 외교 안보의 첫 번째로서 동북아 전략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